예, 이번 시간에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승급 비용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고요. 교재는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은 이제 송금 용인되는 제세 공과금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에 관련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특별회비라고 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지정기부금으로 가게 되면 기부금 한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으로 들어오면 한도에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그냥 무조건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부담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금, 초과 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관련되는 가산세나 농어촌 특별세, 자, 이런 부분들 송금 불산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세무조정 누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준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우리 세무조정 쪽에서 표준손익계산서 확인하실 때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법인세 비용 세무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안 보면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시고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당연히 안 되고요. 폐수부담금 안 되고 교통위반 관련되는 부분, 교통사고, 벌과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8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송금 산입이었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을 못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위반한 걸로 봐갖고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년 2월 21일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자,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 과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거래인 경우에 부과되는 것들 전부 다 개인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이 전액 다 송금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재보험료 연체료, 그 다음에 전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국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 전기요금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늦게 내서 연체료 붙는 거, 이자 비용 늦게 내서 연체료 붙는 거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한 세무처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물에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취득 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 봐서 처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료, 요거는 송금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송금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요 부분은 건물이나 기계 설비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 요 부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부금에 납입하는 내일 채용 공제 기여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내일 채용 공제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송금 인정이 되고요. 송금 인정이 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됩니다.
세액공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일 채용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더라도 회사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100만 원 부담하더라도 100만 원 직원한테 혜택이 가지만 회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니까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25%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거의 한 30~40% 정도가 세금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지원해도 한 50~60만 원 정도 부담이다.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비용의 발생 효과가 이 사업연도 2개 이상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기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비용들이 발생했다면 차기 이후에 인식해야 될 부분을 기간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지급 금액 곱하기 총 일수분의 선급 일수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보험료죠. 보험료는 없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보험기간 계산해서 다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337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는 우리 F4번에 과목 추가를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에 대한 정보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가산세나 벌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잡손실이라고 하는 계정별 원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과목 추가에다가 잡손실을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표준손익계산서를 그러니까 등록할 때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부분을 누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서 과목 추가에 여기에다가 998번을 법인세 비용을 미리 등록해서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금과 공과금과 잡손실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쭉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내용을 보면 협회 회의비 송금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공장토지 취득세 관련되는 부분 630만 원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이죠.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원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불법 건축물 송금 불산입이고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연체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 부담금 송금 인정입니다. 교통위반 벌과금, 관세법 위반 벌과금 관련되는 부분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 관련되는 부분은 벌과금으로 기타 사외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데 기타 사외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되는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공장용 건물 취득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건물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적시상각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뭡니까 기장했던 내용을 수정 처리하시면 안 되고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물 관련되는 취득세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재무제표를 전부 다 수정을 해버리죠.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장용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 선급비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는 340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7월 1일, 11월 1일 관련해서 회계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선급비용 명세에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7월 1일 날 선급보험료 1,500만 원 현금으로 나갔고요. 11월 1일 날 보험료 600만 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1일까지고 화재보험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1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7월 1일 날 나간 게 화재보험이고요. 11월 1일 날 나간 게 자동차 보험이죠. 기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F4 계정 구분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미경과 이자는 기간 계산 원칙이 한편 산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급 부분에 대해서는 양편 승급 임차료 한편 산입. 한편 양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초일과 말일을 산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쪽만 산입할 거냐 양쪽을 다 산입할 거냐 하는 건데 기관 미경과 이자나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하는 거고요. 보험료는 양쪽으로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계정 과목과 그 금액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4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선급비용 지출 시 회계 처리 내용을 등록하여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불러오기 쪽에 계정 과목은 선급비용 명서 작성 대상 지출에 대한 금액이 장부에 반영된 계정 과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장부에 반영된 게 선급보험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계정이 있죠. 선급비용하고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두 개로 회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고요. 계정 구분은 우리 보험료 쪽이니까 선급보험료 2번 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계산은 보험료는 양편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금액 반영 쪽에서 이제 지급 금액과 선급 비용 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금액 반영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 반영란의 선택에 따라서 정보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급액과 선급 비용의 지출 금액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보험료 계정에 있는 내용들이 다 불려져 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콤보 박스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 갖고 다 삭제를 하시고 1,500만 원과 6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보험료가 7월 1일부터죠. 그죠? 2020년 07월 01일부터 2021년 07월 01일까지 지급 금액에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1,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급 비용 금액이 계산이 되고 세무조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2020년 11월 1일이고요. 2021년 11월
1일입니다. 자, 지급 금액에 600만 원 나와 있죠. 그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급 비용과 지급액과 승급 비용란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승급 비용 회사 계상액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세무 조정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대 계상된 금액 254만 984원에 대한 부분들을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조정을 해주시는데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자산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표시 차원에서 자산별로 500만 원과 754만 984원을 구분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교재 341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 승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 대상 금액을 반영하기보다는 자동차 보험이나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될 때 미리 승급 비용 명세서에 들어와서 보험기간이라든가 지급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신 다음에 승급 비용을 미리 회계 처리할 때 반영할 때 미리 활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복잡한 세무조정도 없이 또 계산도 간단하게 적용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급 비용 명세는 기장하실 때 미리 계산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과 공과금 및 그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